네, 안녕하세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의 김현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황혼 육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육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의 육아 도움은 굉장히 든든한 우군입니다. 어떤 조부모님들은 육아를 위해서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죠.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간호대학 교수님은요, 우리나라 간호학 박사 1호셨습니다. 최초로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죠. 이분은 평생 연구와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를 조기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손주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딸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할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할머니도 이럴진데 보통의 할머니라면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황혼 육아가 흔한 일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미국, 유럽의 연구에서는 손주 탄생이 할머니의 조기 은퇴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도 일가정 양립이 큰 숙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할아버지한테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돌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는 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연구에서는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가 출퇴근 가는 거리 근처에 사실 때 여성의 노동 참여가 4 내지 10%포인트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령 미국의 가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평균적으로 한 70%라면은 조부모가 근처에 사신다면 그 비율이 74%에서 80%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박사 동료였던 한 친구는 박사과정 마칠 때 굉장히 드넓은 미국 땅 중에서도 콕 집어서 조부모 집이 근처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외가와 친가 모두 다 산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친구는 더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는데 꼭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걸 보면서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꼭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되니? 라고 했더니 조부모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맞벌이 가정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희 두 아이도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양가 부모님이 미국까지 건너오셔서 큰 도움을 주고 가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큰 즐거움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둘째 때 도움을 주고 귀국하시는 날 장인어른께서 군대 제대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몇 달씩 한국에 들어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은 육아를 위해서 장인 장모님이 사회생활을 대폭 줄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황혼 육아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또 부모님을 병들게 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황혼 육아가 조부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사실 황혼 육아의 영향은 양방향으로 작동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 하면 노인들의 자존감 그리고 가족 간의 결속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신체 활동이 늘어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죠. 육아가 과해지면은 손목 건초염이라든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 지나친 육아는 우울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육아가 조부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측정해 볼까요? 그냥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그렇지 않은 조부모의 건강을 단순히 비교하면 될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노인이 손주를 또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노인은 아무래도 애초에 손주를 돌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육아가 건강에 미치는 채널을 알고 싶지만 그 반대로 건강이 육아에 미치는 채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건강해진다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건강하니까 손주를 돌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걸 학술 용어로 역인과관계, 리버스 커잘리티라고 합니다. 게다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서 삶의 가치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미 가족관계도 많이 다를 것이고요. 흡연, 음주 여부, 다른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황혼육아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또 경제학자가 나섭니다. 이번에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요. 같은 사람이 시점에 따라서 손주를 돌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데 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황혼육아를 하는 기간도 있고 또 휴직기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전의 육아가 나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효과가 단기적인 것에 그친다는 가정을 하고서 그런 효과를 휴직기와 황혼육아 기간을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손주를 돌보기 시작한 시점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고정효과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독일과 일본의 연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독일의 연구입니다. 독일의 연구는 조부모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과 정신 건강 수준을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하는 주관적 건강 수준은 완벽한 건강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건강 수준을 굉장히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 황혼 육아는 주관적 건강 수준과 정신 건강 모두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평균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같은 방식을 이용한 이웃나라 일본의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 당시에 50대, 즉 1946년부터 55년생이었던 34,200명을 지금까지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물적, 인적 자본이 드는 일인데요. 일본 사회는 이를 통해서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었죠. 일본의 황혼육아 연구는 독일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의 연구는 조부모가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조금 더 심한 강도의 육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조사한 것이지요. 황혼육아에 대한 일본의 연구 결과는 사실 독일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5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그렇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건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집은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집은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질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나빠질까요? 조부모가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그 육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 반면에 조부모가 가끔 아이를 돌보거나 등하교 정도 도와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황혼 육아는 부정적인 효과가 지배적인 것이고 간단한 육아, 짧은 육아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만약에 조부모님께 맡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황혼 육아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노인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자식들한테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조부모가 강도 높은 육아를 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육아 부담을 가급적 덜어드리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연구에서 진짜 놀라운 발견은 노노부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노부양이라 함은 60대 이상의 노인이 80대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 노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젊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할 비율이 남성은 1.2배, 여성은 1.4배 정도 커졌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1.5배, 여성은 1.7배 이상 높아졌지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이 손주를 돌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의 사랑이라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손주를 보는 일은 역시 어렵지만 그래도 때로는 좀 즐거운 일도 생기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노 부양 가구가 20만이 넘습니다. 2010년엔 12만 세대였는데요.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리고 이 증가 수치는 점점 더 급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노 부양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는 것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판정을 하고요. 그 판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상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들한테 가장 최적의 선택지는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는 집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1, 2등급 판정, 가장 심각한 노인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재가 서비스는 하루 평균 최대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3, 4등급 판정받은 노인의 경우에는 재가 서비스가 최대 3시간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돌봄이 필요한, 거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는 3시간, 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노인들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병 부담은 가족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지금 현재 가족 이외의 돌봄을 제공할 간병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그 비용도 월 300만 원, 350만 원을 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이 간병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 공급의 확충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간병인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육아도우미와 노인 간병인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략 월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숙식 제공을 기본으로 해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국에서 받는 임금은 대략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을 주면서 동시에 숙식 제공을 하면은 거의 이 금액의 대부분을 저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도 굉장히 큰 이주의 유인이 되지요.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무려 40만 명이 절반은 육아도우미, 절반은 노인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휠체어를 타고 도움을 받으면서 쇼핑하고 산책하는 노인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도 존엄한 노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황혼육아, 아이를 돌보는 것이 노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노노부양이 되게 되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게 되면 건강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필요성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